해봐도 상관없고. 혹시 1번부터 4번에서 질문이 있을까? 이쪽에서는 없었네. 그럼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 5번부터 8번에서는 5, 7, 8? 이거 한번 해볼까? 자, 그럼 5번 한번 먼저 가볼게. 일단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제일 국룰을, 공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겠지.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어떤 fx를 a로 나눴다 라고 하면 우리가 a 곱하기 모 qx 그 다음에 나머지 rx 이렇게 세우는 건 일단 가장 유명한 국룰일 거야. 그럼 오늘도 배웠겠지만 항상 이 rx는 이 a보다는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럼 5번 한번 봐볼게. 5번 보면 최고차 항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래. 이렇게 최고차 항도 알려주고 최고차 항도 알려주고 그 다음 차수까지 알려주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직접 진짜 식을 두고 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px를 최고차 항계수가 1이라고 했고 2차식이라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대문자 뭐 p는 이미 앞에 썼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냥 px라고 두면 이게 몇 차인지도 모르고 최고차항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경우는 드물어. 그럼 검산식 한번 써볼게. px를 누구로 나누었냐면 x-1로 나누었더니 몫은 누군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2야 라는 거고, 그 다음 똑같이 px를 이번엔 x-2로 나누었더니 몫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위에 거랑은 다를 거니까 q-라고 하고 나머지는 3이야 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수를 알려주네. 바로 뭐냐면 p1 값은 2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p2 값은 3이다 라는 거지. 우리 수학에서 연우야,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는 항상 동일해야 돼.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하듯이 바로 식을 2개 줬지. 그래서 먼저 1을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2라는 사실, 그 다음 2를 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3이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거 한번 빼보자 라는 거야. 얘네들이 한번 빼보면 밑에서 위에 거 뺄게. 4 빼기 1은 3, 2a 빼기 a는 a, b는 어차피 사라지고 는 1이다. 그래서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겠네.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서 1이 될 테니까 b는 3, 이렇게 식을 찾을 수밖에 없겠네.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문제에서 뭐래? px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x-3으로 나누면 몫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좀 구해줘 라는 거니까 p3 값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죠. 그럼 p3 값은 3 넣으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니까 얘는 9,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6, b가 3이니까 이렇게 돼서 12에서 6을 뺀 정답은 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연우가 얻어가야 될 건 뭐냐면 최고차항도 알려줘. 근데 거기다 차수까지 던져줘. 그럼 이럴 때는 아마 그 식을 직접 두고 푸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다음 또 몇 번? 7번 한번 가볼까? 7번은 이거 기출문제야. 7번 요거 이대부고에 사실 나왔었는데, 자, 7번 한번 가볼게. 자, 7번 문제 보면 일단 F는 4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써먹을 방법이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식에 보면 f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과 나머지가 같대. 그럼 일단은 연우야, fx가 첫째 줄에서 몇 차식이라고 던져줬지? 첫째 줄에 문제? 3차 다항식이래. 그럼 얘는 3차거든? 그럼 최소한 얘를 2차로 나눴으면 몫과 나머지는 무조건 몇 차일 수밖에 없어? 1차.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둘 거냐면 몫과 나머지가 같으니까 qx 더하기 qx라고 두는 게 아니라 몫도 ax 플러스 b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라고 둬보자 라는 거지. 그럼 일단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또 연우야? 2개지, a, b. 그럼 넌 식을 2개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줬어. 어떻게? f2는 4야. 그래서 여기다 한번 2를 넣어볼게. 그럼 f2는 오 감사합니다. 얘가 싹 다 0되니까 2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 그게 지금 4다라는 거야. 그럼 자, 방금 내가 말했듯이 연우야, 모르는 문자랑 식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모르는 문자는 2개지만 식은 몇 개밖에 안 알려줬어? 하나밖에 안 알려줬지. 이렇게 모르는 문자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돼. 모르는 문자랑 식의 개수가 만약에 같잖아?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얘는 사칙연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결국엔 A, B가 구해져. 근데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만약에 더 적잖아? 그러니까 즉 얘가 더 많아, 모르는 문자가. 얘는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지. 근데 그럼 요럴 때는 당연히 사칙 연산이 불가능할 거니까 요럴 때는 바로 한 문자로 바꿔준다라는 거야. 한 문자로 변경.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면 모르는 문자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얘 자체를 비는으로 고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4로 바꿔서 이 b 대신에 바로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이 식이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 이 식을 다시 b 대신에 얘를 다 넣으면 fx는 x-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ax, b 대신에 얘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고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치? 근데 이 선생님 문제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fx를 x-2의 3승으로 나눈 걸 찾아달래.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얘가 3승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봤더니 잘 보세요. 얘가 x-2의 제곱이고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해. 여기가.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a로 한번 묶어볼게. 요렇게. 그럼 요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한번 분배해보자 이거야. 하나씩. 분배.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x-2가 3개로 올라갈 거야. 그치? 그리고 얘랑 곱하면 4의 x-2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별 소용이 없어. 그냥 써주면 돼. 그러면 갑자기 이 문제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우리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 즉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쓰면 결국엔 f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2의 3승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누가 되는 거야? 몫이. 그치, 얘가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확실합니까? 라고 봤더니 아까 우리 fx가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 3차식이지. 3차식을 몇 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네. 그러니까 몫은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2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런데 선생님 문제에서 뭐랬냐면 이 나머지를 rx라고 두재요. 즉 얘가 rx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 그 rx에다가 1 넣은 것과 4 넣은 게 같대요. 결국에는 모르는 문자가 또 하나씩 발생했으니까 1이랑 4를 알려준 거야. 왜? x에도 한번 넣어봐라 이거지. 그럼 넣어볼게. 자, 요거 좀 지울게. 자, 저 rx에다가 먼저 1을 좀 넣어볼게. 1을 넣어보면 r1 값과 r4 값이 같다라 그랬으니까 r1 값은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 4 얘까지도 하면 8 그리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a 이 값은 그 다음 4 넣어볼게. 2의 제곱 4, 16 얘 더하면 20 그리고 여기다가 4 넣으면 4a 플러스 2a니까 2a가 되겠네. 그럼 따라서 3a가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4라는 사실도 찾을 수 있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R3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먼저 R3 값을 한번 구해볼게. 여기다 3을 넣어서 3 빼기 2, 1, 4, 4, 8 여기 아까 달랐구나. 그리고 여기다 3 넣으면 플러스 a를 구해달라는 거라 마찬가지니까 a가 마사 넣어서 들어가서 답은 4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지. 굉장히 좋았지 문제가. 이게 딱 봐도 기출인 이유가 보이지. 모르는 문자나 식의 개수는 이거는 있잖아 고3 때까지 무조건 따라가요 너야. 그러니까 너가 딱 문제를 보고 모르는 문자나 식의 개수가 땡큐 그럼 바로 계산하면 되지만 다르면 얘처럼 한 문자로 바꾸는 꿀팁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8번 8번도 한번 가볼게. 얘는 언제 방학해 학교? 1월 9일? 응. 자 봐보자. 자 8번 보면 자 얘도 똑같아. 일단 검산식이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이 반 먹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f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x로 나누었더니 몫은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머지는 알려줬어. 어떻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야 라고 알려줬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머지 좀 찾아줘 라는 거지. 그랬을 때 저 a 값과 b 값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일단 어떤 좀 감각이 센스가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 얘가
얘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라는 거야. 왜? 얘를 뭐로 묶으면? x로 묶으면 오케발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 선생님, 우리가요 3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얘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지. 근데 아까 내가 곱셈은 무슨 법칙 성립한다 했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왜냐면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해석을 달리 해볼게. fx를 얘로 나눴다고 한번 바꿔볼게. 그럼 몫이 누가 나와? xqx가 몫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가 몫이거든? 이 두 개가? 그리고 문제가 생겨. 얘를 나머지라고 하려고 봤더니 우리 2차로 나눴으면 몫은 xqx는 인정하겠는데 나머지가 2차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뭐야? 만약에 너가 얘로 나누고 싶으면 결국엔 이 나머지는 얘로 한 번 더 뭐 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얘가 얘랑 같은 식이 나와야 하는 거야. 얘가 한번 나눴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거를 직접 한번 나눠볼게. 자, x제곱 ax 플러스 4고 얘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눠볼게. 그럼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빼버리면 자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아까는 3차로 나눴다고 생각한 건데 내 마음대로 얘를 2차로 나눴다고 해석하면 뭐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나머지가 2차 나오면 이상하니까 우린 한 번 더 나눠서 진짜 나머지는 누구다? 얘더라 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얘가 결국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B는 자동적으로 문제가 뭘 구해달랬지? 둘이 더해달래. 답은 1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는 되게 웃긴 게 뭐야? 하나의 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9, 10, 11, 12 9번, 10번? 캐바니 가보자. 9번, 10번. 자, 9번 한번 가볼게. 자, f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은 누군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야 라는 거야. 자, 일단은 fx를 제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린 단순 무식하게 진짜 어떻게? 양쪽을 한번 제곱해 볼게. 그럼 얘를 제곱하면 연우야 fx를 진짜 제곱한 식이라고 써주면 될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 얘를 그럼 진짜 제곱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얘를 한번 제곱해 볼게. 그러면 얘가 항 하나고 얘가 항 하나니까 얘 제곱하면 조금 식이 더럽다잉? 얘 제곱하면 얘도 제곱되고 얘도 제곱될 거야. 그치? 그리고 얘 제곱되겠지? 근데 불필요하게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까지 나올 거니까 2배의 얘네 둘이 곱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qx라고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이쪽 뒤에 식은 무시하고 진짜 fx를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진짜 이 식을 제곱한 거밖에 없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fx 제곱을 누구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라고 했어. 그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려니까 자 요걸로 한번 우리 묶어보자 이거야. 묶어볼게. 자 그럼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보면 자 얘는 하나가 남아. 제곱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q제곱 x가 있을 거고 여기는 얘가 묶여나가니까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1이 갈 거고 qx가 갈 거야.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누구?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가? 그럼 자 이제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볼게. fx를 제곱한 것을 얘로 나누었을 때 이만큼을 몫이라고 해보고 이만큼을 나머지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지? 나머지가 나누는 놈보다 차수가 동일하게 나왔어. 작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말자고. 아까도 우리 봤지만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차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지우고 푼 게 아니라 잘못 나온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눴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얘를 얘로 한번 나눠보자고. 그럼 얘가 결국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얘를 한 번 더 누구로? 바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보자 이거야. 그럼 1이고 빼버리면 2x 깔끔하게 나오더라. 그럼 실제 찐 나머지는 얘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문제가 거기다가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거기다 3을 넣어달래. 그럼 결국 얘가 rx일 거니까 정답 R3 값은 뭐다? 6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연우가 다행인 게 뭐냐면 8번을 틀리면 9번 틀리는 건 되게 다행인 거야. 틀리더라도 이건 맞고 이건 틀리거나 이건 맞고 이건 틀리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면 같은 개념이거든. 같은 개념인데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린 거면 이건 다행이다. 왜? 같은 개념을 틀리는 건 얘가 지금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잡힐 거니까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으면 돼요. 알았죠? 자, 다음 또 10번이었나? 10번 한번 가보자. 어려웠냐, 연우야? 막 연우 아까 MBTI가 I라 그랬지. 막 그래서 너 막 우리가 막 내가 E니까 선생님들은 대부분 E거든. 막 당황스러운 거 아니지? 집에 가서 막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 이름을 불러. 선생님 미치겠어. 막 이러는 거 아니지? 자, 가볼게. 10번. 자, fx를 누구로 나누었더니 x-2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몫은 qx고 나머지는 5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다음 fx식이 아니라 여기서 얘를 끌어갖고 오는 거야. 얘를 끌어서 다시 qx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누군지 몰라. 또 몫이 새로운 놈 나오겠지. 그랬을 때 나머지는 3이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xfx를 이라는 거야. x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 누군가 나올 거고 최소한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r 요것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연우야 진짜 단순하게 시작하면 돼. 단순하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fx를 a로 나눴어. 그랬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둬볼게. 그러면 너가 지금 못해도 오늘 배운 거지만 너가 미리 선행을 해봤을 때 나머지 정리해서 하나, 둘, 셋, 넷, 1, 2, 3, 4번 중에서 주로 안 구했던 거.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었어. 몇 번을 거의 대부분 안 구했지? QX는 우리가 웬만해서는 안 구하거든?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QX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얘가 궁금하지 않으려면 얘가 결국 0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QX를 몰라도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난 얘가 전혀 궁금하지 않아. 얘도 궁금하지 않아. 얘도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에다 마3 넣어보자고. 그럼 마3 넣어보면 마3f-3이 결국엔 R값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이제 얘만 구하면 정답이야. 근데 얘를 구하려고 너 여기다 뭐 넣을 거야? 마3 넣어보자고. 연우가. 왜? 진짜 단순히 얘가 궁금하니까. 그럼 여기다 마3을 넣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f 마3은 마이너스 5 곱하기 q 마3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기다 마3을 딱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와요? 거기다 마3을 딱 곱해갖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꼴보기 싫은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얘를 또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이번에 뭐 넣어? 마3, 또 마3 넣어보는 거야. 그럼 q 마3은 사라져서 결국 3이 될 거니까 얘를 여기로 갖고 가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5, 5 더하니까 결국엔 얘는 뭐 나와? 마이너스 10. 그럼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 10 넣을 거니까 얘는 뭐가 나와? 30.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다음 또 없어요? 12번까지. 자, 13, 14, 15번 중에서는 14번. 오케이, 가볼게. 자, 이 14번은 혹시 15번은 맞았어? 그러면 14번, 15번을 맞고 14번을 틀린 건 잘한 거야. 근데 14번을 맞고 15번을 틀린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조리제법이라는 게 참 멍청한 공식이거든. 조리제법이. 그래서 사실상 선생님은 나중에 가면 조리제법을 쓰지 말라 그래. 이 조리제법이 왜 멍청한 공식이냐면 멍청해. 왜 조리제법이 멍청하냐면
단순하게 선생님 이렇게 가면 되게 빨리 뭔가 인수분해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도 되게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은 얘를 멍청한 공식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조리제법은 이걸 쓰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 하나 있어. 뭐지? 약속이 뭐일까? 그냥 아무 데서나 조리제법 쓸 수 있어? 못 써. 조리제법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방금도 말했듯이 얘로 나눴다 그랬지. 요 놈의 개수가 뭐야? X개수? 1이지? 바로 이 조리제법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쓰는 칸이지. 여기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에 쓰는 칸에 바로 인수의 개수가 항상 1이어야 돼. 무슨 뜻이냐? 어떤 fx를 얘로 나눌 거래. 어떤 식을 얘로 나눌 거래. 그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는 개수가 1이야. 얘는 개수가 4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얘와 얘는 조리제법을 썼을 때 얘는 정답이지만 얘는 오류가 발생할 거야.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 fx식을 알면 너가 뿅뿅뿅뿅 개수를 썼을 거고 여기다 당연히 요 안에가 0 되는 값을 넣었을 거야. 근데 얘가 0 되는 값도 4분의 3이고 얘가 0 되는 값도 4분의 3이지.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4분의 3을 이렇게 썼을 거야. 이해 가지? 근데 이게 너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같은 fx인데 다른 식으로 나눴지. 같은 fx를 다른 식으로 나눴으면 당연히 답도 어떻게 했어? 달라야겠지. 근데 조리제법은 그 원리를 싸그리 무시해버려. 너는 같은 식인 건 알겠는데 나누는 게 나는 이 식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고 여기가 0 되는 값 4분의 3, 여기가 0 되는 값 4분의 3. 난 요걸 쓸 테니 사실상 나한테 나오는 건 얘든 하나의 답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답이 누구 거다? 얘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 너가 만약에 이걸 이용했다면 마지막에 보정 작업을 하라 이거야. 왜? 조리제법은 앞에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데 1 아닐 때 썼다라는 건 네가 마지막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작업이 뭐지? 그 작업이 뭐야?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아마 이거 기계적으로 외웠을 거야.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너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해갖고 막 여러 번. 15번 그렇게 했지? 1로 몇 번 했어? 하나, 둘, 세 번 했네? 그치? 애들이 기계적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지? A, B, C, D.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아줌마, 잘 들어. 만약에 요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우는 이렇게 풀었겠지? 그 다음에 여기 A, B, C, D 나왔겠지? 그럼 마지막에 요 A, B, C, D에 무슨 작업을 해줘야 돼? 만약에 문제가 이거였어. 15번은 x-1이었는데 그래서 너가 1로 3번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 이렇게 냈으면 얘가 0 되는 값도 1이고 얘도 0 되는 값이 1이니까 똑같이 1, 1, 1 썼을 거야. 그럼 연우가 여기서 A, B, C, D가 나왔을 거야. 근데 이걸 A, B, C, D라고 하면 안 돼. 요 A에다가는 뭐를 곱하지? 2분의 땡.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는 뭐를 곱해야 되는 건 알아. 기계적으로 여기 뭐 곱하냐면 2분의 1은 맞는데 세 번째니까 8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1.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0승.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 그 들어봤지, 연우야? 배워봤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거를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야 그냥 이렇게 풀어 하다 보니까 왜 8분의 1, 왜 4분의 1, 왜 2분의 1, 왜 1을 곱하는지를 전혀 몰라. 왜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곱해야 되지? 그 이유가 사실 여기에 녹여져 있어. 여기에. 잘 봐요, 너야? 우리 아까 조리제법 쓰려면 X개수가 뭐여야 된다 그랬지? 1이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한번 선생님 얘를 조리제법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조리제법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거를 조리제법을 쓸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 얘를 뭐로 묶지? 4로 한번 묶어볼까? 4로? 그럼 4로 묶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곱셈은 무슨 법칙 통한다 그랬지? 교환 법칙. 그럼 얘를 다시
마법을 부려볼게. 뾰로롱. 어떻게 마법 부려? 얘랑 얘랑 자리 바꿔볼게. 자리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럼 연우야 잘 봐. 같은 식을 이제 같은 놈으로 나눴어. 그치? 그러면은 요 뒤에 나오는 목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4qx가 q-x랑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나머지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나온 나머지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R과 여기서 만약에 얘를 R-니 아이고 여기는 R이고 저기 R-랑 R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양쪽에 뭐를 곱해? 4분의 1을 곱해줘야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앞에가 4인 이유는 마지막에 얘를 1로 만들어주려면 4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나도 마지막에 양쪽에 4분의 1 곱하면 되잖아? 실제 몫은 4분의 1 q-x가 나온다라는 거야. 내가 조리제법을 써서 나온 q-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지금 얘 찾는 거거든. 그럼 얘를 찾으려면 양쪽에 4분의 1을 곱해줘야 되거든.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선생님 왜 얘는 8분의 1이야? 3번 했잖아. 3번이라는 건 1씩 얘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2분의 1이 3번 누적돼서 온 거야. 그래서 2분의 1의 3승을 곱한 거고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을 그냥 곱한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14번 한번 봐봐. 이제 이 문제가 달리 보여야 돼. 선생님 14번 보니까요. 이거 조리제법 저 쓸 겁니다. 근데요. 야 이거 A, B, C, D 찾으려면 조리제법 뭘 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쓸게요 라는 거지. 근데 몇 번 쓸 거야? 3번 쓸 겁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 자, 개수부터 적으면 54. 자, 그 다음에 63. 그 다음은 21. 그 다음은 5. 3차, 2차, 1차 상수. 자, 그 다음 시작해볼게. 선생님도 조율제법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마이너스 3분의 1 간다. 54. 마이너스 18. 그럼 더하면 5, 4, 45. 그럼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더하면 6인가? 6.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와. 그 다음 한 번 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54. 마이너스 18. 그러면 27.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3. 자, 마지막 한 번 더. 마이너스 3분의 1. 54. 마이너스 18. 9.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그럼 이제 여기서 ABCD를 54, 9, 마3, 3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선생님, 조리제법은 앞에가 1이라는 전제이니까요. 원래는 3x 플러스 1로 하면 안 돼서 전 얘는 3으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온 답에는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누적 형태로 갔으니까 여긴 뭐를 곱해야 돼? 3분의 1에 3승. 즉 몇 분의 몇?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 여기는 뭘 곱할 거야? 9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1.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A, B, C, D를 곱해달래. 자, 간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6. 끝났네. 이해가? 진짜로? 정말로? 빨리 말해. 이해가 안 가? 진짜로?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를 만약에 조리제법 안 쓰고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리제법을 너무 쓰기 싫어. 근데 선생님 전개는 안 돼. 이게 왜냐면 3차까지면 까이거 전개를 해볼 수 있긴 한데 4차, 5차면 이걸 언제 다 전개하냐는 거지. 전개 안 하고는 무슨 법 써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푸는 방법엔 몇 가지가 있지? 2가지. 뭐 아니면? 수치대입법. 또? 개수비교법. 그럼 결국에 얘는 수치대입법을 쓰거나 개수비교법을 써주면 되겠지. 이거는 훨씬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선 개수비교법이 훨씬 빨라.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맨 마지막 상수들도 따지기 편하고 최고차항 A는 바로 끝나지. 최고차항 A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여기 바로 2 나왔잖아.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1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